5차시 사이버 폭력입니다. 디지털 혐오와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문자,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안감, 불쾌감 등을 주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최근 일상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폭력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말이나 글, 이미지 등 상징적 표현을 통해 상대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경우 무기력,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분노, 자살 충동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국립보건원은 면대면 폭력보다 소외감, 인간성 상실, 무력감 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매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의 주요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폭력 가 피해 경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8개 사이버 폭력 하위 유행에 대한 가해 및 피해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청소년의 경우 42.7%로 전년 대비 1.9% 소폭 상승했으며 성인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3.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교육부 주관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에서도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사이버 폭력 비중이 2023년 2차 조사 결과보다 2024년 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소재의 TV 드라마 방영 등 학교폭력 관련 미디어 노출 확대와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폭력의 확산 등에 따른 민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폭력 경험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에 비해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 폭력 가 피해 경험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은 중고등학생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성인의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 이하 성인에서 전년 대비 증가폭이 큰 20대는 3.8%에서 7.7%, 30대는 3.2%에서 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폭력 유형과 관련해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다른 유형의 사이버 폭력에 비해 사이버 언어 폭력을 이용한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모든 유형의 사이버 폭력에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성인은 사이버 언어 폭력과 사이버 명예훼손 등 가 피해 경험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이버 언어 폭력의 하위 유형을 조사한 결과 사이버 언어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소년의 경우 욕설과 희롱 및 조롱, 성인은 희롱, 조롱, 욕설 등의 순으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현실을 볼 때 평소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폭력 가해 동기와 관련해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보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자기 통제력 부족과 함께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 부족 등으로 사이버 폭력을 행하며 청소년은 이유 없음, 재미, 장난 등도 높아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폭력 경험 경로와 관련해서 청소년과 성인 모두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가장 많이 사이버 폭력 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가해 1.9%에서 16.2%, 피해 2.4%에 18.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초등학생의 가피해 경험 증가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용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별, 장애,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 집단을 모욕, 비하하는 디지털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 청소년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18.6%, 성인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6.4%가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이나 타 집단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은 신체 외모, 국적, 인종, 성소수자 순으로 디지털 혐오 표현을 했으며 다문화 과정과 특정 연령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보였습니다. 성인은 정치 성향이 가장 높았고 종교, 지역 순으로 디지털 혐오 표현을 했으며 모든 유형에서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한 인정과 공감을 위한 다양성 및 포용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목격 경험률에서 청소년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6.1%, 성인은 2.4% 증가한 17.4%가 온라인 공간에서 성범죄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불법 영상물 유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딥페이크 확산에 따라 유사 유형인 지인 능욕 목격률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위험행동과 관련해서 청소년과 성인 모두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 수락에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 수락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청소년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온라인 위험행동을 하고 있어 사이버 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또한 폭력은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며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폭력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